일단은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요. 그냥 솔직한 제 느낌이에요. 요거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요. 이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이에요. 저는 이렇게 넓게 봤다가요. 좁게 봤다가 이걸 한 2번 정도 반복해요. 혹시 왜 그럴 것 같으세요? 여기가 부산광역시 시청이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을 가보면요. 이 거리들이 일정해요. 그러니까 실제 메인 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. 솔직히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메인 상권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세가가 얼마냐, 매매가가 얼마냐, 월세가가 얼마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요. 그래도 지금 교통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지하철이 지금 들어가잖아요. 봤을 때 뭐 앞에 초등학교 있고 뭐 주변에 뭐가 유해 시설이 뭐 크게 안 보이잖아요. 그죠?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인 거고 거리를 한번 재보면요. 이제 1번 출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이 놀이터가 여기가 지금 여기 제일 선호라고 했잖아요. 여기까지 오면은 도보로 한 7분 거리. 보통은 이제 입구에서 되잖아요. 뭐 역세권 5분 거리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. 5분 되네요. 그죠?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역세권이라고 봐야겠죠? 근데 부산 역세권이니까 서울 역세권하고 이제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뭐 없는 거보다는 있는 거보다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. 주거 환경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그다음에 노드뷰 한번 보고요. 아파트가 지금 가려졌어요? 지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외관은 그래도 깔끔하네요. 관리가 그래도 관리를 하는 아파트네요. 이게 방치하면은 이제 여기 막 칠 벗겨지고 한 게 이게 보이는데 구조는 이게 가운데 여기 기둥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옛날 구조고 한상형 전형적인 그냥 옛날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죠. 계단식하고 복도식하고 봤을 때는 계단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면 방법 문제 때문에요. 복도식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죠. 근데 이렇게 평수가 작은 거는 복도식으로 지어야 좀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. 그렇죠? 옛날 느낌의 아파트죠. 실외기가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요. 그렇지만 연식이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네요. 자, 사용식일이 이제 94년도 9월이니까 이 연식 대비해서는 관리가 잘 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도 한번 볼까요? 혹시 노드뷰 보신 분 계세요? 노드뷰까지는 안 보셨나요? 그러니까 지대가 좀 더 이렇게 높아요. 그러니까는 여기가 매끈한 평지는 아니죠. 골목도 이쪽 라인은 좀 좁네요. 그렇다고 차가 뭐 2대가 못 지나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, 전형적인 이제 빌라촌. 네.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물건 조사를 막 이런 데를 한다.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조금 조사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? 아직은 좀 어렵나요? 경매 안 할 것 같아요. 다른 물건은 이런 건 마음에 안 드세요? 너무 싫어요. 우울해요. 아, 우울해요? 네. 아,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경매하시는 분들은. 아, 그래요? 네. 만약에 이런 거 조사해라 그러면요?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? 아,
아, 이것도 심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란한 물건 있잖아요. 네. 그게 경쟁자가 적어요.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런 물건들이.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알짜를 골라내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긴 한데요.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네. 이 정도면 그래도 외관이 좀 깨끗하잖아요. 그죠? 네. 이 정도는 괜찮은데 방금 전 거? 심란하다고 하신 거? 네. 아니, 근데 이제 지방 물건들을 실제 네.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데, 네. 정말 그 물건 분석을 해서 사신다는 게, 네. 아,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니에요.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보시면은 그 주부들 제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요. 그 아이 얘기 하잖아요. 그죠?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저희 와이프가 그 5살이나 6살 이렇게 근처에 그 어린이집 다니는 그 엄마들이랑 처음 보는데도 그 아이 얘기 하나의 그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. 그죠? 우리 애만 봤죠. 안 그런가요?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보면은 그런 걸 유추를 하잖아요. 내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, 이런 부분 힘들지 않나요? 라는 거 그런 거 다 알죠. 아, 그래도 예를 들면 4살인데요. 4살이니까 보통은 이제 어린이집 제가 좀 가끔 데리러 가면은 그 다른 어머님들이 그 얘기하세요. 몇 살이에요? 이렇게 하면은 5살이요. 이렇게 이제 4살이었죠. 4살이요. 그러면 2돌 이제 좀 지났어요. 그러면 생각보다 크네요.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. 근데 저는 감이 없어요. 우리 애가 큰지 뭐 작은지 감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애랑 다른 애랑 비교를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시는 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보는 동네도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아,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야 라는 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. 그 다음에 뭐 한창 이쁠 때네요.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.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 애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제 한창 이쁠 때네요 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이제 뭐 감을 갖고 계신 거죠. 그죠? 이 나이 때는 그래도 뭐 크게 말썽 부리는 거 없고 좀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지만 뭐 때때로 이제 뭐 애교를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나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재미가 있다.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들려요.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 경매를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론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전문가랑 이제 입찰 경쟁을 붙어갖고 뭐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런데 일반인이랑 붙어서는 뭐 쉽게 이제 여러분도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일단 입찰표 작성하는 요령 한번 말씀드렸고요. 시세 조사한 거 근거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혹시 입찰표 그 낙찰가 산정하실 때 저희 그 기능 이용해 보셨나요?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요. 정보관장에 들어가셔가지고요.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적물 시세 보셨잖아요. 1억 2천만 원. 그러니까 최대 1억 2천을 보셨고 1억 2천까지도 이렇게 보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대출 비율도 뭐 아파트니까 한 70 정도 잡아볼까요? 그다음에 여러분 스펙트럼이 대략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저입찰가 아까 1억 300 이렇게 잡으셨고 스펙트럼을 한 100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. 그다음에 이제 누르시면요. 이렇게 1억 300을 썼을 때 수익률, 그다음에 한 1억 800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1억 800을 썼을 때 이 수익률. 이런 걸 보시고 좀 계산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근데 이제 이게 지방 물건이고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무주택자나 뭐 한 2주택자 정도가 아니면
이 물건에 입찰 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이제 실제 거래 금액을 보면은 이 중개사들이 말한 요 금액에선 거래가 안 되잖아요. 거래되던가요?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 1억 300 정도? 이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 같은데요. 많아봐야 한 1억 800,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뭐 집주인들이 얘기하는 가격이고 실제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처음에는 이 가격을 불렀다가 어느 정도 내고가 돼서 요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좀 수리가 올 수리처럼 해서 좀 수리가 좀 많이 돼 있으면 그래도 한 뭐 2, 300이라도 좀 더 받는 것 같고 수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수리 비용이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좀 깎아주고 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요. 그러면은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셨으니까 시세 차익은 좀 얻으셔야 되잖아요. 그럼 이 금액보다는 좀 낮게 쓰셔야지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낙찰만을 위해서 이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세 차익은 좀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거의 뭐 실제 거래되는 뭐 금매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한 9,700 정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네,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제 생각이에요, 이거는.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 1억 30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컨셉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? 그러면 수익이 정도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시험비를 한 뭐 여러 가지 비용 계산해서 뭐 한 2% 정도 잡아볼까요?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.02 정도를 해야겠죠? 계산 한번 해볼게요. 300만 원. 1억 500 정도의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네요. 그러면은 대출을 또 한 70% 받을 거잖아요. 그죠?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왜 70%로 잡았냐면 감정가 근처로 해서 이제 입찰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내용 보니까요. 네, 감정가가 지금 1억 300이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실무를 보면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의 70%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이거보다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. 일단 7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대출팀도 많이 하시면은 이거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. 70%면 실제 들어간 돈은 30%죠. 그러면 1억 300이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시는 돈이고 그러면 3,090 정도? 2% 아까 잡았으니까 2%가 아까 얼마죠? 206만 원.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기 충분히 제가 그 뭐 다른 옛날에 그 경매 코치들 시켜봤던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? 질문 없으시면은 그대로 정리하고 끝냅니다. 질문? 저 질문 있어요. 네네. 그 혹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도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? 주택 수는 포함됐죠. 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제 매가죠. 1억 이하짜리가는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된다. 원래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높이잖아요. 네네. 예, 그러니까 이제 1억 이하짜리는 취득세 중과는 그러니까 포함은 안 시키지만 이제 어쨌든 양도세라는 건 또 집의 주택 수를 또 포함시켜요. 양도세.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재인하고 얘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
조항을 막 섞어놨어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 안 되고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세무사들도 머리가 아파서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 섞어놨어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막 그 복잡합니다.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. 그때마다 구청한테 물어보세요. 진짜예요. 이런 게 아예 3개월, 그리고 4개월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이게 경매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거기 대출 퍼센테이지도 변화가 있나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조정 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규제 지역이잖아요. 네네. 예,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예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잡고 그다음에는 이제 세금을 더 높인다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의 특징이죠. 그리고 뭐 어떤 걸 매입하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좀 더 엄밀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비율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. 제일 먼저. 그럼 그래서 아까 그 그건 수익률, 네, 죄송합니다. 아까 그 네, 수익률 계산하실 때 대출 70%로 보고 계산하셨잖아요. 그러면 네, 네.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. 그걸 상담을 음, 받아보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데가 있고, 예를 들면 대출 브로커들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때는 상담을 미리 받고 가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런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.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.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낙찰받았던 그 손세영의 상가 같은 경우도 대출을 할 때 브로커들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최대가 70이었어요. 최대가. 이제 실제로 대출을 조사하면서 나온 거는 한 83%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. 이제 대출은 우리 이제 그 독일의 경매항의 방송에 보면 대출에 대한 강의가 되게 많은데 딱 이게 모범 답안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은행마다 어떤 데는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거든요. 똑같은 은행에도 같은 하나은행 같은 새마을금고여도 지점마다 또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넓게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규제 지역이고 조정 지역이니까 대출이 얼마 이상 안 나와. 이거 한마디만 듣고 바로 포기하거나 그럴 일은 좀 아니고 더 알아보면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. 어찌됐든 조정 지역은 대출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그 네.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경매가에서 경매가 좀 낮으면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없어요. 그건 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. 각가목선에서 낙찰받은 노엘 아파트. 그게 이제 낮은 건 2,500에 낙찰받았고, 2,800이고, 그 다음에 그 좀 비싸도 3,500 이렇게 받았거든요. 보통은 2, 3천 돼버리면 80%라고, 3천만 원이라고 보면은 80%라고 해도 2,400 대출이잖아요.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그 1,700 정도를 빼잖아요. 그거 아시죠? 최우선 그 소액 임차인을 이제 빼요. 그러니까 3천에 낙찰 받아놓고 1,700 빼버리면 1,300 정도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되겠죠. 그러면은 최대 대출 금액인 1,300을 줄 리가 없으니 그러면 자기들이 한 500이나 600을 준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뭐 5, 600 보고 뭐 이자놀이 하겠냐 귀찮다. 그러면서 대출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.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같이 그 개수가 몇십 개씩 되고 뭐 하니까 한 뭐 보통 2, 30개 되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직원들은 3개씩 갖고 있었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한 사건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가 대출을 가지고 올 테니까 요걸 뭉터기로 봐서 대출을 한 번에 해주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두 개 사버리면 대출을 잘 안 해주는데 이게 예를 들면 5개가 7개가 있다. 그러면 대출을 해줘도 이자놀이 하기가 좋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조금 그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게. 그리고 실제로 또 똑같은 3천의 낙찰을 받더라도 이게 1금융에서는 안 해줘도 2금융에서는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은 3천의 낙찰 받아도 뭐 시세가 4천이거나 감정이 4천인 경우하고
1억짜리인데 3천에 받는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. 그럼 대출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나 그러겠죠. 1억짜리를 3천에 받으면 그러니까 조건마다 너무 각기 다릅니다.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실컷 안 그러다가 갑자기 6월, 7월, 8월 문재인 정부가 미쳐가지고 정책을 이상하게 내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직접 보셨잖아요. 그리고 오늘까지 잘 나와도 규제 지역으로 내일 정해버리면 내일부터 대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낙찰 받은 시점과 그 이후에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크지. 지금 이러니 저러니라고 해봤자 또 틀려지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.